6월 4일 조선 수군은 당포해전의 기쁨을 완전히 누리기도 전에 자신들을 향해 다가오는 수십 척의 함대를 보며 곧바로 전투 준비에 임했습니다. 조선 수군은 지난 며칠간 사천해전과 당포해전을 연이어 치르면서 떨어지고 있는 물과 식량, 화약,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지난 1년간 이순신의 지휘 아래 엄청난 훈련을 받았고 지난 5차례에 이르는 전투를 통해 실전 경험까지 쌓으며 베테랑으로 거듭나긴 했지만 언제까지 연이어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을 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선 수군을 향해 다가오는 함대의 정체는 이순신이 그토록 기다리던 전라우수사 이역기의 함대였습니다. 이역기가 이끌고 온 판옥선은 25척으로 이순신이 이끄는 전라좌수군 전함 23척과 원균이 이끄는 경상우수군 전함 3척이 연합을 이루면서 총 51척의 연합합대가 결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역기가 있던 전라우수영은 8관 13포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순신의 전라좌수영보다 훨씬 규모가 컸고 그만큼 고유한 함선도 많았을 것이지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자신의 관할구역에 일부 함선을 배치해 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조선 최대의 수군 전력을 보유했던 원균이 임진왜란 초반에 100척 혹은 70척을 전투도 해보지 않고 자침시킨 일이 얼마나 큰 실책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역기의 함대가 오자 그동안 긴장해 있던 전라좌수군과 경상우수군은 감동에 겨워 눈물을 흘렸고 병력도 2배로 늘자 사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난중일기에는 전라우수사 이역기가 제장을 이끌고 돛을 달고 오니 진의 장병 중에 기뻐서 뛰지 않는 자가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연합함대는 향후 작전을 논의했고 그 결과 총지휘는 이순신이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6월 5일 인근 백성으로부터 당항포에 적선이 정박해 있다는 보고를 받은 조선 수군은 같은 날 아침 안개가 걷히자마자 당항포로 진군하였습니다. 당항포 포구에는 대선 9척, 중선 4척, 서선 13척으로 외선 총 26척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전투에 돌입하기에 앞서 배에 3척을 보내 인근을 먼저 정찰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정찰하러 갔던 배가 돌아와 인근의 상황에 대해 보고하니 이순신은 전선 4척을 숨겨두고 거북선을 돌격선으로 삼아 외선을 향해 진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적진으로 진격한 거북선에서는 천자총통과 지자총통의 포탄이 쏟아져 나왔고 외선은 큰 타격을 입었으나 조총을 쏘아대며 저항했습니다. 이때 이순신은 외선이 격침되면 육지로 도망갈 일본군이 조선 백성에게 해를 입힐 것을 염려했고 외선을 받아 한가운데로 유인했습니다. 외선이 이순신의 작전에 말려들어 먼바다로 나오자 이순신은 좌우의 전선에게 외선을 포위하도록 명했고 미리 숨겨두었던 판옥선 4척이 외선의 후미를 막았습니다. 이렇게 조선 수군의 포위망에 완전히 걸려든 외선은 맹렬한 화포 공격을 받으면서 불타거나 격침되었습니다. 전투를 치르면서 적장 모리 무라하루가 화살에 맞아 죽자 승산이 없다는 것을 직감한 일본군은 배를 버리고 육지로 도망을 가니 이순신은 추격을 명하여 43명의 목을 베고 25척을 격침시킨 후 퇴로를 열어주어 한 척만을 남겨두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전투에서 살아남은 일본군은 조선 수군이 일부러 격침시키지 않은 외선 한 척을 타고 어둠을 틈타 도망쳐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를 기다리고 있던 방답첨사 이순신이 장수 1명과 일본군 8명을 죽이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렇게 조선의 연합함대는 당항포해전을 승리로 마무리 지으며 연승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렇지만 경상우수사 원균과 그의 부하인 남해현령 기호군이 전투가 한창일 때 전공의 눈이 멀어 물에 빠져 죽은 일본군을 건져내 수급을 취하는 데에만 집중하는 추태를 보인 점은 매우 아쉬웠습니다. 6월 5일에서 6월 6일까지 조선 수군은 당항포에서 일본 수군을 맞아 26척을 격침시키는 승리를 거두었지만 6일에는 비가 내려 시야를 관측하기 힘들었으므로 당포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날 저녁 조선 수군은 마루장으로 이동했고 다음날 아침 척구선을 보내 인근의 적선을 수색한 결과 영등포에 있던 척구선이 율포에서 부산으로 이동 중인 적대선 5척과 중선 2척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6월 7일 정오경 조선 수군은 영등포를 거쳐 역풍을 딛고 율포 앞바다까지 추격하자 당황한 일본 수군은 싸울 의지를 잃어 그간 노획했던 물건들을 모두 바다에 던져버리고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투는 우 이몽구가 적대선 한 척을 납포하고 한 척을 불태우는 것으로 시작되어 우척구장 김환과 좌척구장 정훈, 중위장 어영담 등이 힘을 합하여 적선을 격침시키는 데 주력한 결과 적선 5척을 납포하거나 격침시켰습니다. 그리고 여도 권관 김인영과 서비포 권관 이영남은 적진에 뛰어들어 남은 외병의 목을 베면서 전투는 또 한 번 조선 수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 전투에서 조선 수군은 적선 2척을 납포하였고 중선 5척을 불태웠으며 적병 36명의 목까지 베어버리니 적장은 자결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순신과 조선 수군은 2차 출정에 나서 사천, 강포, 당항포, 율포에서 4차례 모두 승리를 거두었고 적선 총 67척을 격침 또는 납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2차 출정을 총지휘한 이순신은 전공을 인정받아 자원대부의 벼슬로 승직되었으며 전라우 수사 이억기와 경상우 수사 원규는 가선대부로 승직되었습니다. 2차 출정에서 조선 수군은 강한 전투력과 전라우 수사 이억기의 합류, 그리고 이순신의 돌격전함 거북선이 적진을 종횡무진으로 뒤흔들 수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으며 이순신이 전투 전과 전투 후에 사방으로 첩부선을 보내면서 꼼꼼히 정찰했던 것 또한 승리의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무렵 육지에서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의 육군이 모여 한양 도성을 탈환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시 육지로 넘어가서 용인 전투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